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이종관 교수입니다. 예, 먼저 사업 타당성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사업 타당성은 무엇인가? 사업 타당성은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추진 후 적합성,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창업자의 역량 및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등의 분석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사업 타당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업 타당성과 사업 계획서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은 고려 중인 사업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사업 계획성은 검토된 사업 아이템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계획성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 활용된 자료는 사업 타당성에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사업 계획서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과 사업 타당성 분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나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실행 계획, 즉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두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개요에서 그럼 사업 계획성은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 계획의 객관성 확보 측면입니다. 신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객관적인 분석에 의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첫 번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 비용의 최소화 측면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신규 사업의 문제점 및 제약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사업 추진 단계에서 기간 단축과 창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사업의 틀 마련 측면입니다.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자금 수지 계획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능력 향상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은 이게 가능한 과정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경영 관련 분야의 균형 있는 지식 습득으로 경영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업 타당성 분석의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 타당성 진행 절차는 가장 먼저 기초 자료 조사, 사업 수행 능력 및 적합성 분석, 사업가의 자질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규모,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기술이 경쟁 우위에 있는지 기술성 분석, 과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수익성 및 경제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금 수지 및 성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할지 의사결정하는 최종 단계로 이어집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의 활용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먼저 사업성의 입증을 통하여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향후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노비전 인증 등의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사용되고요. 계획적인 사업의 우수성 및 성장성을 입증하여 정부로부터 R&D 및 창업, 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사업 타당성 분석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요소는 크게 사업 수행 능력 및 적합성 분석,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자금 수지 및 성장 분석 이렇게 5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 능력 및 적합성 측면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패는 기업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창업자의 사업 계획, 사업 수행 능력, 해당 업종에 대한 적합도에 달려 있고요. 따라서 사업 타성을 검토할 때는 먼저 창업자의 사업 계획 사업 수행 능력과 해당 업종의 창업화가 적합한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로는 사업자의 소양과 적성, 사업자의 업무 수행 능력, 사업자의 경영 관리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투자자금 받을 때도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사업자가 과연 지속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능력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자질들 평가되고요. 이 평가에는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업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그 사람을 그 사업자를 바라보는 외부인들의 평가 능력까지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장성 분석입니다. 창업자가 처음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내놓았을 때 대부분 소비자에게 생소한 것이 보통이며 품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판매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의 관건이 바로 시장성과 팔로업 보이기에 시장성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의 분석 목적은 고객 확인하는 것, 시장 구조 및 경쟁력이 있는지, 수요 및 판매 예측이고요. 평가 요소는 시장 동향 분석, 제품성 및 경쟁력 분석, 수요 예측 및 판매 전략 등이 평가 요소입니다. 세 번째 기술성 항목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요소 중 가장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고요. 신기술 및 기술 집약형 사업을 기업하는 경우가 많아진 추세를 감안할 때 기술 타당성 검토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분석 목적은 기술의 유용성 파악, 기술의 성공 가능성 검토, 기술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거고요. 평가 요소는 기술성 및 기술 경쟁력 분석, 제약 요건 분석, 시설 및 설비 계획 분석, 생산 계획 분석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의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어떠한 그 스킬이 요구되는 평가 작성할 때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수익성 및 견제성입니다. 사업 수행에 따라 향후 매출은 얼마나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좋은지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목적은 사업의 예상 매출 파악, 사업의 추정 손익 검토, 투자 수익 및 손익분기점 파악,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목적이고요. 평가로서는 수익 전망, 투자 수익률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 민감도 분석, 현금 흐름 분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수지 및 성장성 측면입니다. 자금 수지 및 조달 능력을 검토하고 기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소 분석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분석 목적은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고 계획 사업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평가 요소로는 자금 소요 및 자금 조달 능력 분석,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 분석, 위험 요소 분석, 성장성 분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우리 사업 타당성을 직접 작성할 때 사용되는 분석 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수집 및 정리 측면인데요. 우리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는 가장 먼저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정리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2차 자료는 자기가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공개된 자료로서 인터넷을 통하거나 각종 신문지, 협회지, 논문집에서 할 수 있는 자료고요. 특히나 가장 많은 자료들은 정부 및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어떤 사례조사 측면에서 어떤 성공기업과 실패기업 관련해서 어떤 사례집을 보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창업 관련 기관의 연구원 및 각종 컨설턴트 등 전문가 등과 직접 미팅을 통한 전문가 소통이 있고요. 자, 1차 자료는 조사자가 직접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하거나 경쟁사 직원과 인터뷰 조사, 직접 관찰한 조사. 그래서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자료 수집을 위해서 직접 수행해서 자료를 얻는 걸 말하고, 2차 자료는 외부에서 이미 남이 조사한 자료를 내가 얻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수집할 때는 2차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 다음에 2차 자료를 얻지 못하는 실질적인 자료는 1차 자료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시장 분석에서 고객 니즈 찾기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M의 예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 고객의 니즈를 찾기 위해서 3M 담당자는 10개월에 걸쳐 전자상가,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며 1만 명이 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는 많은 소비자가 조명기구가 눈부셔 피로를 쉽게 느끼는 것에 주목했다. 사업 아이디어만으로 훌륭하지만 시장 수요가 있을지 의문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발 단계부터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수백 번 고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시장성 분석에서 고객의 니즈 찾기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예, 두 번째 고객 니즈 찾기 예입니다. 우리 고객의 니즈를 찾기 위해서는 고객과 많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요. 300번 이상은 하라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많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반드시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객들이 갖게 되면 좋은 것은 무엇인지, 고객들은 어떤 것에 무관심한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해서 고객의 니즈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1차 자료, 고객의 니즈를 고객들과 만날 때마다 고객이 경험하고 싶은 거라든지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유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 시장 조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보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라든지 그런 내용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으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연결되는데,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는 향후 현재 나아갈 기술 로드맵을 중소기업부에서는 다 조사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나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꼭 여기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혹시나 특허 출원이라든지 그런 걸 예상해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특허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특허 정보 로드맵이라든지 향후 발전 나가야 할 방향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한국의 사이트의 조사연구 메뉴에 경제전망 보고서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에는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분기별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분야의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발전 트렌드라든지 현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트렌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을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특정 지역의
어떤 상권 분석, 경제자산 분석, 입지 분석, 수익 분석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업 타당성 분석을 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거시환경과 산업환경 측면에서 자료를 모으게 되는데요. 일단 산업환경 측면에서는 고객이라든지 기술, 자원, 경쟁 제품을 파악하게 되고요. 거시환경은 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현재 환경을 분석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는 외부 환경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수학 분석인데요. 예, 수학 분석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내부 능력 분석을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측면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창업자는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특히 자사와 관련성이 높은 요인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창업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능력 분석,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인 기회와 위협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가장 최적의 사업 전략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따른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특정한 업종은 분명히 기회가 되고 특정한 업종은 위협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가장 적절한 기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기회를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내부 능력과 외부 기회와 위협 분석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할 적정한 타이밍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업 타당 분석, 거시환경 패스트 분석입니다. 우리 아까 외부 환경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툴인데요. 법, 정치적 환경은 어떻게 현재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환율 문제, 그 다음에 소비 성향, 소득 수준 등도 분석하게 되고요. 사회 문화 측면에서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에너지 이런 측면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4차 산업에 따른 어떤 기술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는 게 패스트 분석입니다. 예, 패스트 분석은 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측면에서 이렇게 주요 항목과 현재와 미래 비교했을 때 나한테 어떠한 기회가 있고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이렇게 표로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툴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우리가 경쟁 환경 분석이라고 마이클 포터의 5 포스 분석 모델을 통해서 사업의 어떤 매력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경쟁사 간의 경쟁 강도 측면에서 매력이 있는지, 신규 경쟁자의 진입 위협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려는 제품에 대한 대체제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원부재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런 원부재를 구입하게 되는 공급자의 교섭력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을 사게 될 고객들, 수요자의 교섭력이 큰지 아니면 내가 큰지, 자, 이런 것들 5가지 측면에서 과연 우리 사업의 매력도가, 경쟁 우위가 얼마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쓰이는 게 이 파이버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당연히 사업의 매력도가 높아야 우리가 사업을 진입할 수가 있겠죠.
예, 파이버포스 분석 모델 툴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 위험 측면에서는 규모 경제, 독점적 제품 차별 요인이 있는지, 마케팅 믹스인지,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존 경쟁 간의 경쟁 강도 측면, 공급자 협상력 측면, 구매자 협상력 측면, 그다음에 제품의 차별력이 제품이 독특하면 가격 민감도가 낮겠지만 제품의 어떠한 차별성이 없고 일반적이라면 소비자들은 가격 민감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재 위험, 대체재의 상대적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종합적인 경제 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협과 미래 위협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나중에 과연 이 시사점은 각각의 신규 진입자 위협, 기존 경쟁자 경쟁 강도, 공급자 협상력, 구매자 협상력, 대체자 위험 측면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어느 측면에서 매력이 높은지, 그러면 이 사업의 매력 어느 측면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좀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사업 타당 분석에서 경쟁 기업들 분석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자사가 있고 경쟁사 A, B, C가 있을 때 어떠한 매출액 측면, 성장률 측면, 이익증 측면, 그 다음에 주력 상품, 핵심 전략, 조직 및 임직원 측면, 기술 수준, 생산 능력 측면, 마케팅 측면, 재무적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와 나와 비교했을 때 각각의 항목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게 되는 표입니다. 예, 고객 분석하는 툴인데요. 예, 고객 어떤 항목 측정 가능성, 광고 및 유통 채널 접근성, 시장 크기, 이용 가능성, 경쟁 측면, 효과성 측면에서 예, 분석하는 툴입니다. 우리 PLC 분석이라고 해서 제품 수명 주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떠한 제품이든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는 모델을 일반적으로 띄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현재 진입하려는 제품에 어느 정도 제품 수명 주기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만약에 예, 퇴출을 준비한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가장 도입기 하는 것도 위험하고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 때 진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내부 역량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외부 환경 요인의 기회와 위험률을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강점과 약점 항목을 조사하고 기회와 위기 항목을 조사해서 그러면 강점을 할 수 있는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 수 있는 전략은 어떠한 전략이 있을까, 이렇게 전략을 수립하는 수학 분석 툴입니다. 그 다음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강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을 도출할 수 있는 거고요. 위기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는 전략, 그래서 조금 어떠한 사업을 잠깐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을 사용할 때 도출하는 분석 툴입니다. 네, 그래서 SO 전략으로 하면 우선 수행 과제를 정할 수도 있고요. WO 전략은 우선 보완 과제, S 전략은 위험 해결 과제, WT 전략은 장기 보완이라든지 퇴출 과제로 이렇게 해서 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P 분석인데요. 이것은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창업기업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 제품을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겟 시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과정. 판매 예정 제품군의 최소량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을 구성할 수 없으므로 제품 특성 또는 고객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해서 분류하는 게 시장 세분화입니다. 분류된 시장 중에서 자사에 가장 적합하고 최대이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을 선정하는 게 이 타겟 시장입니다. 타겟 시장을 선정했으면 우리가 사피라고 하죠. 제품, 가격, 유통, 촉진에 따라서 목표 시장에 자사제품을 어떻게 인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이렇게 실행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행 전략을 어디에? 타겟 시장을 설정했으면 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한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제품과 가격과 그 다음에 유통과 촉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게 이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까 말한 대로 사피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촉진을 마케팅 각각의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네, 다음은 수익성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분석을 가장 첫 번째로 수익성 분석하는 이유는 어떠한 공신력이 있는 보고서라든지 어떠한 통계자료 계량 측정에 의해서 과거자료를 분석해서 변동요인 및 특수 시장에 대한 요인을 반영해서 미래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시장을 내가 접근할 시장 규모를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규모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조사해둔 자료이긴 하지만 농업 건조기 시장 규모를 과거자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2010년 현재 2005년의 자료가 최신 자료이므로 해서 이렇게 2003년과 2004년, 2004년 과거 자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농업 건조기 시장의 성장 추세 분석을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연평균 성장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 최대 6%로 이렇게 자료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와 그 다음에 성장률을 2010년 현재 농업 건조기 시장 현황을 추적하고 향후 5년간 건조기 시장 규모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4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내 제품을 했을 때는 과거의 시장과 그 다음에 시장 성장률을 고려해서 시장 규모를 측정하게 됩니다. 미래 예측 추정 방법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년차 때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인데 산업군의 시장 규모는 얼마이고 산업군의 출하량은 얼마이고 자사의 예상 출하량은 얼마다. 출하량 기준 시장 점유율은 10%고 타겟 시장 수요의 세부 시장 규모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설비 가동률, 최종 시장 수요, 최종차 출하량은 이렇게 계산식에서 되고요. 판매 단가는 얼마이고 그래서 추정 매출액은 출하량 곱하기 단가에서 8억이다. 이렇게 하는 게 미래 매출 추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성 분석입니다. 기술성 분석은 경쟁사의 기술 동향, 공급자의 기술 동향, 신기술 동향, 대체적 기술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요 도형과 도형에 관련된 내용들을 표로써 파악하는 툴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성 분석에 사용되는 거, 제품 스펙에 따라서 자사는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가를 경쟁사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입니다. 자, 우리가 손익분기점은 우리 사업당 타당 분석에서 손익분기점이 언제 도달할 수 있는가, 창업에서 상업 시작에서 언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이렇게 간단하게 펼 수 있는데요. 예, 고정비가 있고 총 비용이 발생한 수익이 있고, 자, 총 비용은 예, 고정비에서 기본적으로 고정비 금액에서 고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업도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자, 총수익선은 0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을 매출이 제품 판매 안 될 처음에는 판매가 없기 때문에 0부터 이렇게 생산량 조업도에 따라서 총 수익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어디냐? 손익분기점은 총 비용선과 총 수익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입니다. 자, 손익분기점에서 손익분기점을 지나면 예, 여기 총 비용서에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가격이 이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나는 점이고요. 여기 손익분기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예, 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할 때까지는 우리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미 사전에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손익분기보다 많으면 이익이 되고 적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점의 위치가 높일수록 손익분기점의 접수가 높일수록 수익적이 낮고 낮을수록 수익성이 높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으면 고정비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낮추는 방안이 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낮추려면 이 고정비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고정비를 가장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고민하게 됩니다. 예,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익분기점은 연간으로 따질 수도 있고 매출액으로 따질 수 있는데요. 일단 손익분기점은 계산하는 식은 자 월간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월간으로서 그래서 내가 손익분기점을 도달하려면 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발생해야 되냐 따져볼 때 계산식은 월 고정비를 계산합니다. 월 고정비 계산할 때는 내가 매출이 없더라도 고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정비 대표적인 게 또 임대료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 비용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서도 고정인건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분에 그래서 월 고정비 나누기 1 빼기 자, 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네, 들어가는 비용 중에 내가 제품을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더 늘어나는 비용. 그 대표적인 게 재료비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당에서는 알바비도 변동비에 해당이 되겠죠.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알바를 더 얼마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월 매출액 이렇게 하면 내가 월 벌어야 될 매출액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월 매출액은 알겠고 그 다음에 고정비와 변동비는 이제 총 들어가는 비용인데 총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면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F는 1-V분의 S. 자, 이 변동비분의 매출액을 다른 말로 변동비율이라고 표합니다. 변동비율.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할 때는 고정비분의 1 빼기 변동비율로도 매출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은 BEP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동일한 조업 수준으로 이익이 0이 되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고정 원가입니다.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지는 원가,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우리 컴퓨터를 사더라도 컴퓨터를 감가상각을 5년이라고 보면 매년 20%씩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임차료라든지 내가 쓰지는 않아도 우리 아파트 살면 아파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관리비는 내게 되죠. 이런 고정비, 고정인건비, 이자 비용에 해당하고요. 변동원가,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원가,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생산용 동력비 등에 해당합니다. 예, 공원이익이란 용어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판매 수량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총 수익과
총 변동비의 차이. 그래서 매출액 빼기 변동비.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고 변동비를 빼면 고정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획득하는데 공헌하는 이익입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판매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 이게 단위당 공헌이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짜리 판매 가격일 때 1,000원 팔 때 단위당 변동원가가 만약에 300원이다. 그러면 단위당 공헌이익은 7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단위당. 그래서 공헌이익. 공헌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공헌이익률로 계산해서 매출액 중에서 고정비를 회수하고 영업이익 획득에 공헌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간단히 한번 실습을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습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이 식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 쉽게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A회사는 3월 중에 65대 컴퓨터를 구입하여 한 대당 2,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변동 원가는 120원이 들었고요. 예, 3월 중 발생한 고정 원가는 37,600원이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헌이익, 공헌이익률, 손익분기점, 판매를 구하여라. 자, 우리 A회사는 3월 65대의 컴퓨터를 구입하였네요. 예, 구입해서 한 대당 2,00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단위당 공헌이익은 시기 단위당 공헌이익이 있습니다. 단위당 판매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위당 판매 원가입니다. 얼마입니다.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한 대당 2,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2,000원 빼기 한 대당 변동원가는 1,2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한 대당 2,000원에 팔았지만 변동원가는 1,200원이었으니까 단위당 공헌이익은 8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비를 통해서 단위당 공헌이익이 800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총 공헌이익은 우리 한 대당 공헌이익이 800원이니까 65대를 받았기 때문에 52,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헌이익률은 800 나누기 2,000. 우리 단위당 공헌이익 나누기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40%, 그래서 공헌이익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0%니까 우리 단위당 공헌이익은 내가 한 대당 팔 때 40%씩 이익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입니다.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공헌이익이므로 고정비는 발생원가 고정률은 37,600원 나누기 단위당 공헌이익 800. 예.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47대입니다. 그래서 이 A회사는 47대보다 더 많이 65대를 팔았기 때문에 일단 이익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7,600원. 네, 고정원가 나누기 공헌이익률이므로 94,000원 되겠고요. 자, 내가 만약에 2만원의 목표이익을 내고 싶어요. 그럴 때 과연 몇 대 팔아야 되냐? 자, 우리 단위당 고정원가 플러스 2만원 하고 나누기 단위당 공헌이익을 하시면 72대를 팔면 목표이익 2만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손익분기점은 왜 냈냐면 손익분기점을 도달하기까지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금 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얼마만큼 빨리 손익분기점을 도달에 따라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도달 시점은 해야 되고요. 또 손익분기점을 최소한 매출액이라든지 최소한 판매량을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예, 손익분기점을 분석 사례를 이렇게 월별로 누적 매출액과 누적
누적 매출액과 누적 비용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9월 중순경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쉽게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수지 및 성장성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나누어서 수령 소요 자금이 얼마나 들고 이 수령 소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자기 자금 측면에서 타인 자금은 융자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을 의미하겠습니다. 소요 자금 조달 계획 작성할 때 주요 사항을 보면요. 손익분기를 넘어 자세 매출만으로 회사가 운영할 때까지의 자금 수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추정 재무 상태표를 하는데요. 이 추정 재무 상태표는 우리 과거에는 대체대표라고 했는데 이제 사무 상태표로 하기 때문에 1년차, 2년, 3년차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이뤘기 때문에 1차년도, 2차년, 3차년도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는지 추정하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을 가지고 당기 순이익까지 연차별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기타 약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은 이렇게 www.sbg.or.kr에서 회원 가입하고 상권 정보 분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창업가 역량 진단 키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www.kstartup.co.kr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창업 역량 진단 키트를 통해서 내가 현재 어떤 쪽에 역량이 부족한지를 이렇게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업 타당성 분석을 그러면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 샘플을 통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사업 타당성 보고서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시간이 8분이 남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들 잠시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보람업체고요. 이 업체는 전북에 소재할 예정이고 식품 포장지를 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창업자 분석부터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 소질 진단과 업종 진단 두 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질 점수가 약 76.8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수준입니다. 그래서 76.8이기 때문에 A집단 매우 적합한 수준이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자의 사업 능력을 통해서 또 부족하려는 측면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 사업 능력 평가 예시가 되겠고요. 낮은 점수 부정적 시사점도 제시해 주고 있고 설득력 측면, 대인관계 측면, 자기개발 측면, 책임감수 측면, 업무 완결성 측면, 성실성 측면 이렇게 가장 창업자 사업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업자의 사업 능력, 수행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동향은 여기가 이제 포장지 개발이기 때문에 필름 포장의 어떠한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품 종류들.
그 다음에 포장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외부 현황을 조사해 주고요. 또 경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해외 포장 산업 현황도 나름대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 그런 것들 현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 일본 포장 산업, 멕시코, 예, 중국,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그 포장 산업별로 외국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파악볼 때 해외 포장 산업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북 시장의 시장 규모, 예.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발달을 한 시장 수질 동향도 파악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의 포장 요구 사항들, 그래서 고객은 이러한 니즈를 포장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계속 분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식품산업, 예, 여기 식품 포장지이기 때문에 식품산업이 현재 어떤 현황들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계속해서 사업 모델에 대한 검토가 되겠고요. 예, 경쟁사 파악, 예. 그래서 사업 모델 측면, 시장 전망 측면, 시장 경쟁 측면에서 내가 어느 정도 평가가 유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20점 중에 11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산 물류 마케팅 측면에서 83점 평가를 받았고요. 예, 기술성 검토 측면에서는 예, 예, 기술 수준과 기술 활용, 제품 생산 측면에서 20점 만점에 15점, 20점 만점에 20점, 20점 만점에 17점, 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기술 자산과 시장 자산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재무, 아까 말한 우리 재무 상태표, 예, 대차대표라고 하죠. 그래서 자산 측면에서 고정 자산, 그 다음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측면에서 자본 총계 측면에서 추정한 내용입니다. 예, 추정 손익계산입니다.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판리비와 판관비 측면에서 당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추정된다는 것들, 예, 추정 손익계산서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원가 명세서, 예, 재료비, 농업비, 경비, 예, 그래서 재정원가 명세도 추정해봤고요. 예, 또 추정 인건비 측면, 예, 또 감가상각비 측면, 예. 예, 그래서 또 재무 검토는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나름대로 수익 전망, 손익 분석비를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가산법을 이용한 부가가치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서 측면에서도 현금 흐름 검토, 그 다음에 순현재가치법을 위한, 그래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판단해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쓰는 검토고요. 그래서 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고요. 회수 기간법을 이용한 검토도 회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회계 이익률 검토를 통해서도 예, 나름대로 괜찮다. 그다음에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구분할 때 미래가치에는 이렇게 가치가 커진다는 그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의 현황평가, 사업입지, 생산시설, 소유자금, 기술성, 시장성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게 사업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빨리 이겨서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를 밟고요. 여러분도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